자,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라고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 함수의 극한을 왜 배우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유를 모르고 이제 극한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려워요. 지루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이런 데서 필요하니까 목적을 알고 배워야 문제 풀 때도 여러분이 개념을 배울 때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맞게 가고 있는지 점검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보면은 우리가 함수라는 것은 어떻게 배웠어요? 1차 함수와 2차 함수를 배웠어요. 2차 함수는 중3 때 배우고 고1 때 배웠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중3과 고1 때 2차 함수란 걸 배우면서 심도 있게 다뤄봤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3차 함수, 4차 함수도 못 다룬다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이나 됐는데 조금 약간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3차 함수랑 4차 함수를 그려보는 걸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어떻게 배웠어요? 제일 처음에 x 값에 대해서 y 값이 얼마 나올 때 하나씩 넣어봤지. 그지? 0일 때는 0이 나오고 x가 1일 때는 1이 나오고 x가 2일 때는 4가 나오고 3일 때는 9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이 점과 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었을 테니 걔네들을 쭉쭉쭉쭉쭉 연결을 해서 2차 함수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게 짝수 제곱 차수니까 똑같이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일 땐 4가 나오고 마이너스 3일 땐 9가 나와서 만들어지는 모양이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이 y는 x제곱이라는 것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었어? 예를 들어 어떠한 내가 2차 함수 맘대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뭐 6이란 걸 던져준다고 해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렸죠? 이 녀석을 이제 표준형을 만들어 보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니까 뭘 판단했어? 꼭지점이 x가 2고 y가 2인 즉 뭐야? 모양은 똑같은데 꼭지점의 좌표만 뭐 했다고요? 그렇지. 평행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지? x 대신에 x-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1을 대입해서 평행 이동이라는 걸 통해 모든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3차 함수도 똑같이 배우면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y는 x 세제곱이라는 것을 그려봅시다. 자, 그럼 y는 x제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좀 그려볼 필요가 있겠네. 하나씩 찾아보자고요. x가 0일 때는 뭐가 되고 0이 될 것이고 x가 1이 될 때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2가 될 때는 8 되겠네요. 굉장히 뭐네요. 8 되겠네요. 3일 때는 저기 있는 27 정도 될 테니까 이 생김새가 매우 급격하게 커지는 모양이란 말이야. 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될 때는 y 값이 마이너스 8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약간 어디서 본 것 같지만 y는 x세제곱이라는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얘는 탄젠트랑 달라서 점근선이 없습니다.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모든 값이 존재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뭘 해보자고? 일반적인 다른 3차 함수를 만들어 볼 수 있는지 해보자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모양인 예를 들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럼 뭘 이용하면 되겠어요? 평행이동이라는 걸 이용해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 x 대신에 뭐를 대입해서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x 빼기 1을 대입해도 아무리 작은 x 빼기 얼마를 대입을 해도 2차 함수라는 부분과 상수라는 부분이 생길 텐데 그죠? 2차 함과 상수항이 생길 텐데 없잖아. 1차 함만 어떻게 살아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y는 x세제곱이라는 걸 대해서 x 대신에 x-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b를 대입한다고 해보자. 그럼 만들어지는 모양이 y 빼기 b는 x 빼기 a의 세제곱이라 x 세제곱 마이너스 3a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3 a제곱 x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왜 나옵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되죠. 그러면 지금 1차 항은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얘는 0이 되는 수라는 게 그런 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선생님 그럼 뭐예요? 만들 수가 없네요. 맞아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만들지 못하고 땡 이게 아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3차 함수라는 것은 2차 함수처럼 모양이 한 종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세 가지가. 예를 들어 이런 모양. 그러니까 얘는 뭐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녀석이 두 점이 존재하는 모양이 있고요. 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부분이 하나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없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존재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차 함수도 배울 텐데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봤을 땐 4종류 정도로 존재한다고 봐요. 어떻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이 3개인 녀석, 그 다음에 2개인 녀석, 자, 이렇게 하나, 2개인 녀석, 그 다음에 하나인 녀석이 무려 2종류나 존재합니다. 비대칭과 대칭형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그걸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함수의 극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 이제 다짜고짜 기호를 바로 좀 쓸 건데 이런 얘기를 좀 할까? 자, 이거 하기 전에 기호부터 살짝 공부를 해보자. 우리가 이제 보통 함수의 극한 배우면 제일 많이 5개념으로 고생하는 게 있어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 뭐냐면 예전에 배웠던 함수값 이거 그냥 우리가 y좌표의 값이다 혹은 y 값이다 함수값 이렇게 얘기했죠. x 넣으면 튀어나온 녀석 아닙니까? 그죠? 이것과 지금 이제 새롭게 볼 극한 값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 예를 들어 함수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y는 자, 함수값이라는 걸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fx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fx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녀석은 해봐야 뭐야?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래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선생님 x 플러스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이렇게 x 마이너스를 나누는 걸 쓰죠? 근데 얘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에 의해서 x는 절대 1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x 플러스 1인데 x가 1이 안 된다. 그래프를 만들면 자, 그래프가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래프를 만들어 보시면 x 플러스 1 요렇게 그을 수 있을 것이고 요 1일 때는 어떻다고? 그때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예요. 여기 실제로는 2였겠죠. 여기 y절편이 1인 것이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함수값에서는 지금 f1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x가 1이 될 수 없으니까 없는 걸 어떻게 물어봐요? x가 1 들어가면 안 된다고 우리 그동안 누누이 배워왔잖아. 그죠? 오케이. 그런데 극한값은요, 그걸 가능케 해. 이게 극한값의 특징인데 내가 x를 이제 서서히 올려보겠습니다. x가 0일 때는 y값이 얼마죠? 1이죠. x가 1.1일 때는 x가 0.1일 때는 y가 1.1 될 거고 x가 0.5일 때는 1.5 될 거고 x가 0.9일 때는 1.9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x를 1에다가 붙여버리면 이 함수값도 얼마가 된다고? 거의 2에 가까워. 1.99999999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x값을 한 1.5에서부터 점점 1로 줄여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y값도 한 2.5에서 점점 2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함수값에는 어떻게 한다고? 이거 없다고. 하지만 극한은 예상하는 겁니다.
x가 1이 될 때 그럼 과연 뭐가 됐을까? 그러면 이 선을 그대로 따라가면 뭐가 돼야지 정상적이야? 아, 2가 돼야지 우리가 이상적인 거죠. 정상적이라는 말보다는 되게 이상적인 거죠. 그대로 따라갔더니 2가 나옵니다. 라고 보이죠? 그래서 극한값은 이렇게 씁니다. x가 어디로 갈 때? 1로 다가갈 때. 자, 이 화살표가 이게 다가갈 때란 뜻이야. 1로 다가갈 때 fx 함수값은, 자, x가 1로 다가갈 때의 함수값은 뭐가 돼야 된다? 2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다시 x가 1로 다가갈 때 여기 실제로 구멍이 뚫려있든 안 뚫려있든 길만 제대로 따라갔다면 뭐가 돼야 된다? 2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2로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얘는 x가 1이 아니면서 라는 요 얘기를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x가 1인 값은 존재하지 않아. x가 1이 되는 것은 관심 없어. x가 1이 된다는 뜻이 아니야. 알겠죠? 그 앞상황 뒷상황 봤을 때 어디로 다가가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추상적인 거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답이 딱 명확하게 이거 저거 나오는데 얘는 자꾸 다가간다 그러죠. 되게 추상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추상적인 용어를 갖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대학교 때 할 것이고, 안타깝게 또 지금은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좀 더 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용어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x가 1이 아니면서 fx는 지금 어디로 가겠어? fx는 2로 다가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앞으로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2에 뭐 한다? 수렴한다. 이런 용어로 쓸 겁니다. 뭐 한다? 수렴한다. 수렴한다. 어디에 다가간다. 어디에 모인다. 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이 선을 따라가면 어디로 모여? 2로 모이겠지. 보입니까? 그래서 이 수렴한다 라는 표현을 통해 쓰고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 기호 잘 기억을 해야 돼. 뭐? 함수값이 x가 1로 다가갈 때 2에 수렴한다 라는 뜻이야. 읽는 법 아시겠죠? 정리하고 또 이어서 합시다. 자, 그래서 방금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이건 왜 배우는 것이고 여기에 사용되는 수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다시 한번 볼게. 자, 수렴이란 뭐다? 어떨 때 수렴하는 거야? 예를 들어 함수값이 어디로 다가간다. 그게 있으면, 다시 그게 있으면. 이게 핵심 용어인데 그게 어디로 다가가는지가 존재하면 우리가 수렴한다고 해요. 요거 좀 더 다시 써볼게. 다시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고 있는데, 그죠? x가 a로 다가가고 있는데 함수값 fx가 어디로? l로 수렴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수렴한다.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요 값을, l 값을 어디로 수렴했다라는 하는 값을 극한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극한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기 이제 뭐 상수함수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상수함수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 어떤 x를 찍어도 그 값이 나오잖아. 그죠? 선생님, 함수값하고 극한값은 구별하지만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같아야만 한다는 건 아니니까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처럼 x가 특정한 값으로 다가갈 때도 있겠지만 그냥 무한히 가고 있으면 어떨까? 무슨 얘기냐? 2차 함수에서 x가 끝없이 커지면, 그죠? x가 커지면 이 함수 값은 어디로 가요? x가 0일 때 0, 1일 때 1, 2일 때 4, 3일 때 9, 4일 때 16, 5일 때 25 어디로 가고 있어?
계속 커지겠죠. 뭐 어떤 값이 딱 되면 나 더 이상 안 커질래. 끝납니까? 안 끝나죠. 그래서 끝없이 커지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시 끝없이 커지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값을 찍을 수 있어? 내가 어떤 값을 딱 한 1억쯤 될 것 같아 라고 해도 1억보다 더 큰 값이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특정한 값을 고르는 건 불가능하고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쓰냐면, 용어 하나만 정리합시다. 이제 이렇게 씁니다. 많이 보시긴 했을 거야. 읽을 때는 무한대라고 읽는데 제가 수업할 때는 이제 보통 그냥 무한으로 읽겠습니다. 그 정도는 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경우에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니?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끝없이 커진다고 했을 때 x가 무한에 다가간다. x가 끝없이 커진다. x가 끝없이 커지면 이 함수값은 어디로 간다? 계속 커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함수값은 계속 커진다. 커지는 상태에 있다. 라고 쓸 겁니다. 여기선 지금 이제 x제곱이니까 표현상 x제곱 쓰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얘는 선생님 이거랑 표현을 똑같이 썼으니까 극한 값이겠네요? 아닙니다. 극한 값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 왜? 값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 값을 고를 수 있어야 돼.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뭘 고르더라도 그거보다 더 큰 게 나오겠죠. 고를 수가 없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못 고르는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그냥 특별히 예외를 둬서 이게 계속 커질 때, 특히 무한으로 이렇게 커질 때는 이거를 무한 이렇게까지 쓰는 것은 허용해 주기로 했고, 대신 읽을 때는 얘를 값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뭐 예외가 많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 수렴하지 않을 때예요. 정리해보자. 수렴한다는 건 뭐라고요? 극한 값이 존재할 때예요. 안타까운데, 자, 수렴하는 것은 뭐라고?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 건 뭐예요? 수렴하지 않는 거. 수렴하지 않는 거. 이거는 맨날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르기가 싫기 때문에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발산한다라고 해. 발산한다. 발산한다 뭐예요? 라고 하면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발산하는 거의 종류는 첫 번째, 무한으로 끝없이 커지는 상태에 있거나, 혹은 자, 얘를 만약에 거꾸로 그리면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이때는 어디로 갑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은 죄송합니다. x가 무한으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는 어디로 가고 있어? 땅 뚫고 들어가겠지. 점점 작아지겠지. 엄청 작아지겠지. 마치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무한의 마이너스 버전인 거야. 무한의 마이너스를 곱하면 끝없이 커지는 상태가 아니고 끝없이 작아지는 상태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무한으로 갑니다 라는 것을 씁니다. 자, 얘는 수렴이라고 발산이라고? 발산입니다. 수렴 아닙니다. 값이라고 상태라고? 상태입니다.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한 또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는 경우가 있겠어요. 수렴하지 않을 때는. 또, 자, 수렴하지 않는 두 번째 경우를 보도록 할게. 수렴하지 않을 때는 또 어떤 때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sin x를 갖고 오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sin x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x가 아무리 커졌을 때,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이게 뭐 커지는 겁니까? 아니요. 아주 작아지나요? 아니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값으로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얘기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얘 끝없이 어떻게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동이라고 합니다. 진동. 알겠지? 진동이라고 합니다. 혹은 진동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어떤 경우? 자, 이제 사인 X 그래프는 아닌데 이런 모양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점점 어떻게? 그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가 커지는데 X가 커질 때 Y 값이 점점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건 또 아니고 점점 작아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반복은 하는데 뭐라고 어떻게 한 점으로 한 값으로 모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얘도 이제 진동의 일종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은 이렇게 연속인, 그러니까 붙어있는 녀석의 그래프를 봤어요. 그러면 붙어있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x가 여기 a로 갈 때, a의 왼쪽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때요? 왼쪽 길을 룰루랄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 어떻게 돼? x가 a로 다가갈 때 함수값은 여기 적당히 내가 이제 y는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알파로 다가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른쪽 길을 따라가. 오른쪽 길. 자, 미리 제가 여기를 이제 y값이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 길을 따라가면서 x가 a가 될 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쭉 가는 거예요. 룰루랄라. 그럼 얘는 이 길을 따라간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봤더니 y는 베타로 가고 있던데? 아니야, 나는 내가 봤더니 y가 알파로 가고 있던데? 싸움 나겠죠? 이것처럼 내가 보고 싶은 극한값을 보려고 하는 그 x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 길을 따라갔을 때 값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때도 우리가 발산이라고 합니다. 수렴은 모이는 걸 수렴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제 용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A의 왼쪽에서부터 따라가서 만나는 극한값이다.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좌극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거? A의 왼쪽으로 이렇게 따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쭉 따라갔을 때 나오는 극한값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극한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기호는 나중에 일단 보고 뭐가 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면 그것 또한 발산의 한 종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수렴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발산을 중점적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함수를 그릴 건데 안 그려지는 경우를 이게 막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는데 그걸 알아야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우리 기호는 하나 붙여봅시다. 이 좌극한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가 A로 갈 때의 극한값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떤 fx가 있다고 하자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좌극한이야. 좌극한. 왼쪽이야. 왼쪽. 저거 어떻게 표현하지? 얘 봐봐. X가 A로 가는데 A보다 어떤 놈? 작은 놈이죠. 얼마나? 매우 살짝. A는 절대 아니야. A보다 매우 살짝 작은 놈이다. 그래서 A 빼기로 씁니다. 원래는 이 뒤에 A 빼기 얼마, 매우 작은 값 해가지고 이제 0을 쓰기도 했어요. A 빼기 0. 그런데 현대 이제 수학이 기호를 정리하면서 이 0은 이제 좀 생략해도 되지 않겠냐? 라는 의미로 그냥 A 빼기만 남기는 걸로 남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우극한이라는 녀석도 그래요. 극한은 원래 어떻게 쓴다고? X가 A로 다가갈 때 리미트 fx 이렇게 볼 텐데 우극한이라는 녀석은 X가 A보다 어때?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지. 그래서 A보다 어때? 살짝 큰 놈. 그래서 플러스 얼마? 플러스 0 이렇게 썼는데 0을 떼고 A보다 살짝 큰 A보다 A 플러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어떤 의미? A의 왼쪽, A의 오른쪽으로 다가간 좌극한, 우극한의 의미다 라는 거 정리합니다. 그래서 좌극한은 어떻게 쓴다? 이제 우리가
A로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A 빼기 fx라 쓰고요. 우극한은 x가 a로 다가갈 때 a 플러스로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란 말이 참 미안하네요. 어렵습니다. 비우고 새롭게 배우고 용어 정리하는 게 이게 쉬운 내용이면 뭐라 하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발산한다가 뭐라고? 수렴하지 않는다예요. 거꾸로 발산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수렴하는 거게 되겠네. 이걸 뒤집으면 되겠지. 어떻게? 지금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수렴하지 않는다 그랬어. 거꾸로 얘기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어때요? 한 점에서 모인다, 수렴한다가 되겠지. 그래서 수렴한다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수렴을 다시 정리하는 거야. 계속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왜? 제대로 된 정의를 배우고 그것을 입에 익숙하게 하려는 겁니다. 수렴은 뭐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얘는 뭐랑 같다고? 자, 기호로도 보자. 어떻게? x가 a로 가는데 좌극한. 이 좌극한이라는 녀석이 또 우극한이라는 녀석이 어떤가? 아까 L로 모였으니까 한 값으로 같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한 값으로 같을 때 그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고 수렴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 세트로 계속 제가 물어볼 거예요. 수렴하는 건 뭐냐? 극한값 존재하는 거예요. 극한값 존재하는 건 뭐냐? 좌극한, 우극한 같은 거예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는 건 뭐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극한값 존재하는 건 뭔데? 수렴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할 거예요. 수렴하지 않는 건 뭐야? 발산. 발산하는 건 뭐야? 수렴하지 않는 거. 아시겠죠? 이것만 했어도 너 정말 잘 배웠구나 이 소리 들을 거야.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문제를 이제 풀기 앞서서 유형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001 x가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극한을 조사하라 그랬습니다. 극한을 조사하라 그랬어요. 그럼 극한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얼마인지 쓰란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녀석이 이래. 리미트 x가 참고로 우리 약속 하나만 합시다. 저랑 어떤 약속? 원래는 리미트 기호는 이렇게 LIM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책에는 다 LIM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매번 이렇게 또박또박 쓴다는 게 제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L자만 보통 제가 따서 쓸 겁니다. 그래도 이게 리미트구나. 참고로 이게 리미트의 앞글자를 따서 하는 거거든요. 이해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또박또박 쓰시는 분들 잘 없습니다. 보통 아마 쓰시면 이렇게 쓰시거나 조금 더 쓴다고 해봤자 이 정도 될 거예요. 만만치 않죠? 저는 그냥 L만 쓰겠습니다. 깔끔하게. 물론 서술형 쓸 때는 당연히 LIM 써주시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럼 x가 2로 갈 때 x분의 4 빼기 1이라는 녀석의 극한 값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가 되는지 물어봤어요. x가 2로 다가간다고 하죠. 그때 이 녀석이 어디로 다가가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y는 x분의 1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고1 때 유리함수 시간에 배웠거든요. 어떻게 그린다?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어떻게? x가 0일 때라는 점근선과 y가 0일 때라는 점근선이 있어서 분자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 왼쪽 아래가 쌍곡선으로 그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x분의 4는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y는 x분의 4라고 한다면 여기서 조금 더 어떻게 화하게 그리면 되죠. 요렇게 이제 그려지겠죠? 자, 얘도 요렇게 그려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큰 그거에 신경 써서 안 그려도 x분의 1이든 x분의 4든
큰 불편함 안 갖고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두 추가됩니까? y는 x분의 4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뭐야?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했다는 거지. 굳이 x축, y축이 예쁘게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x가 얼마일 때 점근선? x가 0일 때 점근선이고 y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점근선이야. 그랬을 때 분자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 왼쪽 아래로 그려질 거야. 오케이? 그림 그렸죠? 근데 얘가 어디로 갑니까? x가 2로 갑니다. 따라서 x가 2는 이쯤에 x가 2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2로 x가 2로 다가갈 때 함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함수 값은 왼쪽에서 따라오면 휴 룰랄라 이렇게 오고 오른쪽에서 가면 후 룰랄라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마치 어디로? x가 2일 때의 함수 값과 똑같은 값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뭐랑 같냐면 x가 2일 때의 함수 값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다? 1이라는 거야. 됐나?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미리 스포일러를 좀 드리자면은 웬만한 경우에는 이제 x가 얼마로 간다라고 하면 대입을 하시면 돼요.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이 그래프 그린다는 것은 이 다음 시간에 배울 연속 시간에서 그리지 않고 대입을 해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물론 이 경우는 반드시 그려야 된다라는 것도 구분시켜 드릴 겁니다. 2번. 근데 모든 것을 다 대입해서 풀 수 있다고 해서 그릴 수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리는 걸 요구해요. x가 1로 다가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약분돼 안 돼? 약분되죠. 어떻게 돼?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인수분해 하면 남는 건 뭐만 남아? x 플러스 x 플러스 2가 왜 나와요?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맞아? 어디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아까 봤던 거에 따르면 그냥 1 대입했는데 답입니다. 예? 선생님 근데 x가 1일 때는 안 되잖아요. 라는 것은 함수값의 논리야. 우린 지금 뭘 하고 있어? 극한값 논리야. 알겠지? 다릅니다. 그렇다고 이 상태에서 대입하면 구할 수가 없어. 분수를 구할 수 없죠. 자, 그럼 이게 왜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 그려볼게. 얘 분명 인수분해 되면 x-2랑 동일합니다. 맞죠? 아까 이제 우리 처음에 예시 들 때도 그려드렸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여기가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x가 1이 될 수 없으니 1일 때는 어떻다? 요 함수 값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하지만 왼쪽에서 따라가는 좌극한이나 오른쪽에서 따라가는 우극한이나 그게 한 점에서 모인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야? 사라진 함수값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치 여기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부활하듯이 나오지만 실제로 여기 함수값은 없는 거야. 그죠? 아시겠죠? 극한값은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3번은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루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무리함수도 그릴 수 있으셔야겠네. 근데 일단 대입해볼까?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루트 1이니까 1 나오겠네? 맞습니다. 근데 대입했더니 맞아. 왜 맞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요거 그래프 어떻게 그릴지 모른다면은 제가 영상을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그리는 거 복습하고 오셔야 돼. 그 영상 보면 좀 창피합니다. 옛날 거라. 저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x축, y축을 만들어 놨는데 x 앞에 이제 마이너스 붙었고 전체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게 되는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영상을 보고 오시라는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간다.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 그럼 어떻게 가요? 이 값으로 모인다는 거죠. 왼쪽에서 와도 오른쪽에서 와도 모이는 건 여기란 말이지. 그래서 이때의 함수값을 구하는 것이나 극한값이나 같은 상황인 거야. 4번.
자, 요 그래프는 이제 처음 보시니까 그리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y는 x제곱분의 1을 알려드릴게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 x분의 1하고 비슷해요. 다만 분모가 x제곱이니까 매우 빨리빨리 변하겠지. 그래서 오른쪽 위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비슷합니다. 점근선은 마찬가지로 x는 0이라는 점근선이 있어요. 다만 x에 마이너스 1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고 마이너스 3을 넣어도 뭐가 나옵니까? 제곱차, 짝수 차수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양수가 나와서 마치 모양이 y축 대칭한 것처럼 생긴다고. 오케이? 물론 점근선은 x는 0, y는 0으로 동일합니다. 아시겠니? 자, 그러면 이 녀석 가지고 어떻게 x-3의 제곱분의 1이라면 이동을 한 거죠. 어디로 이동한 거야? x가 3일 때로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y는 0일 때 점근선을 가지면서 요렇게 이게 뭐? y는 x-3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뭘 원하냐면 y는 마이너스 x-3의 제곱분의 1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거 맞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 얘를 전체 다 마이너스 해버리면 모든 값이 작아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뒤집혀지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따라갔을 때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어디로 가겠니? x가 3일 때, 즉 요 점근선일 때 어디로 가겠니? 한 거야. 그럼 왼쪽에서부터 보세요. 왼쪽에서부터 보면 어디로 가? 계속 작아지겠네. 왜? 이거 점근선이니까 특정한 값으로 나오지 않겠지. 함수값이 얼마라고? 함수값 땅 뚫고 들어가잖아. 매우 작아져. 매우 작아져. 뭐? 마이너스 무한으로 향하겠죠. 좌극하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향하는 겁니다. 다만 값은 아니야. 상태 아니야. 수렴 아니야. 발산입니다. 우극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 매우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얘도 마이너스 무한, 얘도 마이너스 무한으로 일치하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답은 마이너스 무한인가요? 쓰기는 이렇게 써요. 하지만 명심해야 될 건 뭐다? 얘는 절대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 다시 쓰기는 어떻게 쓴다? x가 3으로 갈 때 알겠죠? 마이너스 x-3의 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간다는 거야. 이렇게 쓰긴 쓴다. 하지만 수렴하지는 않는다. 이걸 수렴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자,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용어, 기호 정리드렸고요. 그 다음에 찾는 거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프 그려서 찾는 것도 해봤고, 그럼 만약에 유형 2번에 얘는 이제 똑같이 그래프 그려서 찾는 건데 x가 무한으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차이밖에 없어. 그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유형 3번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그려진 거 그거 보고 찾으면 돼요. 얘는 사실 꼭 나오지만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보세요. 왼쪽 따라가고 오른쪽 따라가고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4번 함수 극한의 존재 조건인데, 자, 극한이 존재한다. 뭐라고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떤 한 값으로 같다는 거야. 따라서 예를 들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결과는 뭐야? 좌극한은 얼마고 우극한은 얼마인데 둘이 같으니 극한값 존재해 라고 하든가, 좌극한은 얼마고 우극한은 절반데 둘이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전부예요. 그래프를 해서 잘 찾아보시거나 혹은 대입하는 건데 대입은 좀 아껴서 해봐. 왜 다음에 대입을 이제 언제 해야 되는 건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여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 그때 또 재밌게 보도록 합시다.